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리그 레벨업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을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요.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칭호를 선정을 해드리는데요. 저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는 평민에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2주간 평민 강태공으로 불릴 예정인데요. 네. 이제 또 리그 레벨업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오늘 또 좋은 종목 가져오실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리그 레벨업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럴 만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수익성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몰리면서 장중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2분기의 실적만 놓고 보았을 때는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9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9억 원대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는 모습인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2분기의 실적이 좋았던 큰 이유로는 북미 쪽의 매출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는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중국 쪽에서도 현재 기저효과를 비롯해서 성장이 전환된 부분이 2분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도와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반기가 돼서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가도 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고를 해야 될지 스톱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해서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차트만 일단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려도 이 종목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묻지만 매수도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저는 차트를 먼저 보고 차트로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과거에 지금 이제 급등하지 못했던 구간에서 2014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이렉트로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와줬죠. 이 당시에 상승 파동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한류 열풍,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한 인기를 얻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실적이란 부분보다도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고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과거에 이제 과거의 고점이죠. 2008년도의 고점과 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지켜줬던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현재 한 8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입니다. 9만 원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추세가 무너지면서 뭐 한다. 처음으로 터치를 해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또 터치를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대가 우리가 저가 매수의 유입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어떤 패턴이 나오기 쉬우냐. 자, 아까 얘기했던 이 9만 원 정도 대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원엔 바닥과 뭐가 나온다? 투엔 바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쌍바닥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방 추세에서 이런 쌍바닥 표현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뭐가 된다? 고점으로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쌍바닥 패턴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 15만 원대를 뚫어낸다 하더라도 뭐한다? 추가적인 상방 시세까지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목별 투자자를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기술적인 구간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무너졌던 구간이 좀 7월이죠.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6, 7월 때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 나와줬는데, 이 7월 달 수급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뭐가 돼요? 이 저가 매수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개인들의 매도세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라는 거는 우리 흔히 잘 아는 이제 뭡니까? 개인만 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아까 이제 실적보다도 차트로서만 좀 얘기하고 싶다는 게 뭐냐? 차트만 봤을 때는 정말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적이라든지 이 모멘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방향성을 얘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 이 화장품, 이런 거는 사실 한중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4년도에 이제 15년도 이렇게 다이렉트 날아갈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장품을 많이 사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제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사드 이후에 악화가 되면서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악화가 되고, 좋아질 것 같다 싶으면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사실 과거의 고점 때 25만 원, 35만 원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건 리스크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을 보유하는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딱 기술적인 반등,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흐름을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현저하게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15만 원 선까지는 지켜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구원투수의 등장, 바로 신작이 될 텐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좋진 않습니다. 적자폭은 이어가겠지만 일단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과 실제로 매출과 인기순위 1위에 올라서면서 기대감이 실제로 매출과 실적까지도 반영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에 시네탑 새로운 세계가 글로벌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이 앱스토어 그리고 또 구글 플레이에서까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다만 3분기에는 신작 출시로 3, 4분기의 매출 반영에는 좋겠지만 당장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적자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작을 앞두고 마케팅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재반 비용도 늘어나서 이 적자폭을 결국 개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 하반기 여전히 신작 출시와 관련된 라인업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시네탑을 시작으로 에이즈 오브 타이탄과 세븐나이츠 키우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4분기에 정말 실제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때까지 스톱 기조를 유지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과 굉장히 흡사한 차트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네. 뭐 이슈, 사실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이 두 가지만 오늘 이슈를 가지고서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슈만 봤을 때는 사실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것을 더 갈 수 있겠다, 지금 자리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이 저는 큽니다. 이 주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2020년도의 하방 추세죠. 하방 추세 때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아직 하방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방 추세, 그어진 빨간 선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하방 추세 돌파는 척하고 다시 하방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하방 추세를 끝낼 거야,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하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4만 원 정도 구간대에서 일단 한번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오늘자에 또 4만 원, 이번 달에 4만 원 구간대에서 또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모습. 그럼 이런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된다고요?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반등, 바닥을 또 찍어주고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뭐가 된다? 쌍바닥 패턴으로서 연결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만 본다 하더라도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쌍바닥의 고점, 이제 대략적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가를 짧게 한 4만 원, 3만 8천 원 이 정도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슈들, 이제 우리가 게임 이제 뭡니까 시네탑이 게임이 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등을 하고 굉장히 이슈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어떤 이슈가 나와주느냐? 이제 자회사 마블엑스가 일본 암호 시장 내 뭐가 된다.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마블이라는 이 기업 모멘텀, 차라리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이슈적인 부분이 굉장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딱 하나.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이제 게임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도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에 우리가 최근에 모바일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뭐를 유도한다? 과금을 유도한다고요. 왜? 그 과금을 유도해야지만 게임사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결제해봐야 중국인들이 게임 시장에서 쓰는 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 역시도 한국인들이 아무리 사줘봐야 중국인들이 매수하는 그 화장품의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까 앞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로 강한 시세 탄력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한중 관계 개선이 최우선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따라왔을 때 대시세 분출까지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서의 전고점 정도 이 정도의 보수적인 전략으로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실현은 가능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도 고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두 기업 모두 다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죠. 차트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접근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유짓 로봇입니다. 국산 로봇 출격이라는 타이틀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중국산 로봇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산 로봇들도 기술력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의 수주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현재 중국산 비중보다도 국내 서빙 로봇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국산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장중에 수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 서비스를 앞세워서 점유율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 업체들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해도 괜찮을지 혹은 스탑을 외쳐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앞서 두 기업과는 투자 포인트가 조금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공니까 스탑입니까? 유진 로봇도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차트를 먼저 얘기하겠지만 이 유진 로봇은 당장의 강한 시세보다는 향후 2개월, 3개월, 그 다음에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유진 로봇이 일단은 지금 월봉상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를 연결하게 되면 뭐가 돼요? 꼬리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저점대를 지키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이제 이 꼬리를 터치하는 구간대를 봤을 때는 한 4,000에서 4,5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날아간다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유진 로봇이 지금 이제 이런 추세죠. 보면 이제 과거에 7,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입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를 이어가게 됐을 때 이 과거에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경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도 뭐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과거에는 남북경협주죠. 그래서 경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쫙 연결했을 때 지금 이제 과거 저항대가 한 6,500원.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타고 가면서 6,500원대의 저항대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강한 다이렉트 4배, 5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가 유진로봇 역시도 지금 이제 7,000원과 뭐 한다고요? 7,000원과 이 상승 추세, 이 구간대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는 좀 돌파 시세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강한 시세 분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넷마블과 다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로봇도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상의 2차 전지해가지고 에코프로가 굉장히 크게 가고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크게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 먹거리 시장에 저는 전기차 2차 전지보다 로봇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이동수단으로서의 이런 매출 증가보다 로봇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 인류의 뭐 어떤 부분이든 어떤 영역이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전기차 역시도 자율주행 로봇차라고 표현을 할 만큼 차량 자체도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도 로봇이 있을 거고 가정에도 로봇이 있을 거고 로봇이 지금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지. 전기차도 어때요? 이슈가 나온 지는 이미 10년이 넘어갔지만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가 따라오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듯이 로봇 역시도 이제 상용화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2차 전지 그 이상의 파동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는 게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M&A 이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 3년 내로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 기한으로 봤을 때는 이번 연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 말까지 M&A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했던 만큼 시장에서 보는 건 어디에서의 M&A가 나올 것이냐, 로봇에서 M&A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M&A 이슈까지 맞물려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정말 2차 전지가 이렇게 크게 급성장했던 것만큼 지금 에코프로 안 산 사람들 후회하고 있죠. 바보라는 소리 듣죠. 그것처럼 로봇 역시도 나중에는 이거를 안 산 사람들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바보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만큼 로봇에 대한 전망성은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분출보다는 중장기적인 업황의 성장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고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따라서 칭호가 가려지게 되죠. 오늘은 평민, 강태공 전문가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수가 될 수 있는 좋은 종목 들고 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GI텍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어요. GI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고, 사실상의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가치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만 13조가 넘어가는 이 자금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 13조를 수익 실현하기 위한 반도체 시장의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GI텍, 그냥 보다시피 뭐뭐텍이라는 이 상호가 붙는다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로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GI텍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사실상에 제가 뭐 신이 못 돼도 지금 하수가 된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GI텍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지금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어디냐? 바이오 산업, 항공 우주,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영위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얘기했던 게 주식이라는 거는 뭐다? 어디에 거냐에 따라서 귀걸이가 됐다가 팔찌가 됐다가 발찌가 됐다가 어느 위치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주식 역시도 어디에 영리에 따라서 그 모멘텀, 대장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I텍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인 반도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제 미래 먹거리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슈는 충분한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게 2차 전지주는 그래도 그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세요 하더라도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안 오른 2차 전지에 없나 하면서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GI텍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엮입니다. 사실 뭐 이 소재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장비, 부품 이런 쪽으로 엮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LG라든지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뭐하고 있어요? 장비와 부품을 공급을 함으로써 그 어떤 배터리 3사가 앞으로 테슬라라는 기업과 연계가 되든지 어떤 기업과 연계가 되든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GI텍은 그냥 어디로 엮여서든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꾸준하게 받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차트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에 좀 아래로, 여러분들이 좀 아래로 한 4,000원까지는 열어두시는 부분이 좀 좋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식이죠. 아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경농이라든지 그런 종목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GI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뭐하고 있다? 상승 추세를 조금씩 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타면서 상승 추세 아래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는 꾸준한 우상향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5,000원 정도죠. 월봉상 5,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급락이라든지 뭐 갑작스런 이런 것들만 안 나와줬을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번 달 그다음 8월 정도쯤에는 또 이 구간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9월 정도쯤에서는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돌파가 나와주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는 이 꼭지점 구간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강한 변곡점으로서의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GI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서 좀 열린 자리가 더 크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어제장 거래가 터지고 우리가 하방으로 4,000원 정도까지 좀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사실상에 정말로 더 크게 잡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신고가 랠리를 봤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이 구간대가 너무 강한 저항입니다. 5,500원 정도까지는 물량 수화가 나와주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물량 수화가 한 번도 안 나와줬어요. 그래서 6,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조금은 짧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뭐 3,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상 최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바이오, 항공우주 어디든 엮일 수 있는 GI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GI텍입니다. 2차 전지인데 아직 오르지 않았고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줬고요. 목표가 6,5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할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어제자, 오늘자 2차 전지주들이 급락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과거에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급락하면 시장이 무너졌지만 오늘은 에코프로가 급락하지만 시장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수급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수급을 이동하는지 잘 보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순환 매수에 종목 선별 무엇보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세요.